약자의 친구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자식이 남인가? 아니 남보다 못한가? 우리가 남이가 하고 경상도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경상도에만 살아도 우리가 가족 같은데 지금은 한 집안에서 살을 부비고 몇십 년을 같이 산 자식이 남인가? 부모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제 또래 택시기사가 모는 택시를 타고 오면서 그 기사에게 푸념을 들었습니다. 자식 때문에 고민이라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자식이 서울대 나왔는데 그 다음에 학사, 석사까지 나왔는데 제가 사는 곳이 지금 전주입니다. 제 나이 58년 개띠 60대 중반까지 회사 택시다, 다른 또 운수업이다 이렇게 해서 운전하면서 자식을 키웠는데 지방에서 전라북도 전주 교육도시라고는 하지만 옛날하고 다릅니다. 서울대 보내기 힘듭니다. 여기 전주시에만 30여 곳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학교에서 한두 명 보내기도 힘듭니다. 한때 많이 보낼 때는 제가 학원을 할 때 마침 1990년대에는 대명씩 보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더 힘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유학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기사 입장에서 보면 서울대 보내는 것이 지방에서 힘들기도 하지만 부모의 소득을 10분위로 나눴을 때 최상층보다 최하층이 스카이, 이른바 서울대, 고대, 연대 보내기가 5배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어렵게 산 그 기사 입장에서는 정말 자녀도 열심히 공부했겠지만 부모도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겠죠. 그리고 뿌듯했겠죠. 그런데 자녀가 석사까지 나왔는데 더군다나 서울대에서 뭐가 더 부족해가지고 유학을 가겠다느냐. 그런데 가만히 보면 대기업에서 취업해서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 연구 분위기라든가 그 다음에 보수라든가 대한민국 사회 제도 이런 것 저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가지고 유학을 간다고는 하지만 아마 유학을 가면 미국에서 정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감도 들어서 자기는 이제 또래 중에서는 택시 기사 중에서는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람으로 있었는데 그것도 서운하고 또 동생도 둘이나 있는데 동생이나 부모는 생각 않고 이 장남이 자격심만 차리는 것 같아서 서운도 하고 아들 입장에서는 자기 또래와 비교하고 지방에서 서울에 가서 거기에서 영어 수업이다 뭐다 아주 힘들게 적응하면서 기숙사다 또는 학습관이다 때로는 원룸 얻어서 이렇게 어렵게 학교 다녔기 때문에 이제 적응해서 해보니 할만하거든요. 특목고에 자사고에 이런 데 나온 친구들하고 서울 사는 친구들하고. 그런데 이 부모에 의해서 갈리는 그것 때문에 약간의 불만이 있지만 그렇다고 어렵게 뒷바라지 준 부모한테 불만은 토로하지 못하고 이제 외국에 가서 한번 자기 포부를 펴고 싶은 그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대한민국 와서 더 높은 연구 직위를 얻는다든가 교수 자리를 얻는다든가 이런 그 자녀와 허심탄회하게 말은 안 했지만 아무튼 그런 낌새가 있으니까 아버지로서는 불만인 거예요. 대학 들어갈 때 그렇게 기분이 좋더니 졸업할 때까지 몇 년 그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요새는 조금 서운한 거예요. 근데 서운하기도 하고 뭔가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부모와 가까이서 살면서 소통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데 지원도 조금 해줬으면 하는 동생들도 도왔으면 하는 그런 큰아들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유학 간다고 하니까 유학을 핑계 삼아서 아마 거기에 미국에 잔류할 것 같은 그런 물론 옛날 60년대 70년대에는 미국에 유학 가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최고급 인력이었죠. 그 사람들의 7, 80%가 미국에 잔류했습니다. 지금은 그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역시 국제적인 학자가 된다든가 국제적인 그런 연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여건이 여러모로 좋으니까 거기에 정주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뿌리내린 교수들만 해도 많잖아요. 물론 대한민국이 이제 교수에 대한 우대가 미국보다는 좋은 편이다 보니까 대한민국으로 오는 사람들도 많지만 진짜 잘난 사람들은 미국에 뿌리내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로서는 둘 다 이해할 만했습니다. 지방고에서 서울대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제가 학원을 무려 15년 안팎 전주에서 하면서 논술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뭐 인성이 나쁘다 어쩌다 그러는데 이기적이니까 자기를 생각하니까 공부를 잘했죠. 그리고 인성 문제는 대학에서 물어봅니까? 면접은 한다고 하지만 공부 못한 사람이 그럼 인성이 좋습니까? 저는 공부 잘한 사람들이 뭐 이기적이다, 인성이 문제가 있다, 자기밖에 모른다, 그리고 공부밖에 하는 것이 없고 세상 물정을 모른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래야 좋은 대학 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지 그 친구들이 저는 오히려 뭐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지방고에서 그렇게 서울대 지나가기 어려운 것을 아는 저로서는 정말 그 부응도 해주고 내 또래이면서도 아직도 더 일해야 되는, 조금만 지원해주면 자녀가 좋으련만, 아니면 자녀가 그냥 국내에 살면서 보고 싶을 때 보고 친구들처럼 자녀와 이렇게 막걸리도 한 잔 기울이고 보고 싶으면 또 달려가서 볼 수도 있는 그런 지근거리에 있으면 좋으련만 아직도 먼 곳을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 가면은 옛날 생각처럼. 그리고 아예 자식 없는 셈 친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미국 가면은 언제 오고 내가 언제 가느냐. 국내에 있는 것도 서울 가면 명절 때나 만나고 그런 현실인데 이제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녀 입장에서. 제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6남매 장남인데 저도 욕심 챙기면서 자녀나 부모를 돌보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푹푹 찌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아버지도 제 또래 아버지도 그리고 아들도 이해할 수 있었는데 요전에 1월 7일 날 미국에서 나온 뉴욕타임즈에서 보도한 것을 보니까 한국 노인들은 오래도록 일한다. 빈곤율이,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잖아요. 40% 정도죠. 물론 이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다 하는,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 노인들 특히 가난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 노인의 노동 비율이 역시 이것도 40% 안팎이어서 일본의 25%, 미국의 18%보다도 65세 먹은 사람들이 은퇴 없이 일하는 것. 그것도 단순 노무직이라든가 단순직, 아니면 자기가 하는 일이 정년퇴임 이전하고 비슷하지만 임금이 확 깎인 상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유가 일에서 보람을 찾아서가 아니라 빈곤을 해결하려고 하는 측면이 많다. 즉 생계형 노동 노인들이 매우 많다고 하면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라든가 사회복지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인들이 올해까지 일한다. 70, 80 건강만 하면 일하려고 한다. 그리고 무료 기관에서 모 기관에서 무료 급식권을 나눠주는데 그것을 배부하는 시간이 한 11시 30분인데도 9시부터 무려 줄 쭉 늘어서 있다는 것을 보도했다는 걸 제가 우리 신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을 통해서. 그걸 보면은 한국 노인들이 가난하다. 한국 노인들은 65세 은퇴한 다음에도 일한다. 그러면 줄 서서 무료급식까지 기다려야 하는 노인들이 무수히 많다. 한 보도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힘있는 나라 세계 8위에서 6위로 올랐다고 하는데 이렇게 힘있는 나라의 어두운 측면을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무료급식권을 받으려고 줄선 그 노인들, 일찍부터 나와서 밥 먹기 전 한 3시간 전부터 줄선 그 노인들, 자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대부분 있습니다. 자녀 있냐고 물어보면 예, 그것은 금기사항입니다. 물어보지 말아야 됩니다. 왜? 있어도 없다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있어도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 그런 식으로 대답하고 그 사람의 아픈 곳을 건드리기 때문에 묻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한도, 택시 모는 그 불만을 토로하는 기사의 한도, 그리고 의사도 변호사도 부자도 빈자도 자식 잘 되기를 다 바라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았던 거죠. 오죽하면 어찌 보면 무료급식소에 가서 식권 받아서 이걸 타먹는데, 코로나 이후로 또 경기가 이렇게 나빠지면서 그 무료급식 하는 곳도 대개는 복지기관이라든가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데 저런 데서 하는데 힘들다고 하잖아요. 인건비 올라, 봉사하는 사람 줄어들어, 재료비 올라. 이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점심만 주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무료급식을 하는 사람 하며 또 그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사람 하며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어려운 때를 맞았는데, 그 배급을 하는 사람이든 배급을 받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에게도 다 자녀가 있는데 그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랐건만 자식 농사가 여의치 않은 거죠. 택시기사처럼 자식 농사를 잘 지은 사람은 또 그대로, 자식 농사에서 흉년을 맞은 사람은 또 그대로 불만이 많은 겁니다. 자식이 진짜 남인가? 아니 남만 못한가? 그렇습니다. 부모들 키울 때 뭐라고 했어요? 배워서 남주나? 공부하면 전부 다 네가 차지해. 그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배워서 남주나? 너 위해서 공부해. 부모가 니값 뺏어가. 부모는 내가 먹을 거 챙길 테니까, 너 봉양이나 효도 바라지도 않으니까 제발 너라도 잘 되라. 그런 속 내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은근히 용돈 더 주길 바라죠. 의사 되면 용돈 더 주길 바라죠. 의사 되면 요양병원에 가더라도 특실, 1인실 좋은 데 가서 좋은 요양원 거기 차지하고 싶을 거예요. 의사가 그렇지 않는다면 네 자녀가 뭐나 하는데 급식소에서 줄 서 있는 의사 부모, 그거 얼마나 많이 소문이나 나오면 힘들겠습니까? 서로. 그런 차원에서 배워서 남주냐고 해서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것이라고 해서 공부하라고 했는데, 나라에서 도움 준 거 아니고 남이 도움 준 거 아니고 부모가 도운 것마저도 부모마저도 남인가? 부모는 남이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좀 바라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면. 공부 결과를 독식하는 자녀가 좀 미운 거예요. 공부 잘했다고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유학도 가려고 하고, 자기만 잘 되려고 부모가 좀 더 고생하길 바라고, 동생들도 뭔가 바라는 게 있어도 그것을 거부할 때 그게 서운한 거예요. 부모도 동생들도. 부모 지원은 당연히, 왜? 부모는 무한 지원해 주려고 하잖아요. 공부도 뭐 결혼도. 그러니까 그걸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낳았으면 나를 키워줘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어떤 이기적인 세태가 돼 있는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자지만, 나는 비록 기사지만 기사 만들기 위해서 자녀를 가르치려고, 기술자 안 만들기 위해서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하는 일의 고단함을 모르는 거예요. 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힘든 줄도 모르고 그 힘든 내색도 안 하고, 오히려 힘들게 하면 자녀에게 부담을 줘가지고 공부하는 데 지장이 있을까 해서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너는 공부만 해.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내가 일하는 거 알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택시 기사로서의 이 힘든 여정을 안 일러주고, 공장에서 얼마나 상사들한테 혼나면서 이 욕먹는 것에 비례해서 월급 받는다는 거, 그거 다 숨기고 집에 와서는 물론 생색 내는 사람도 있지만 생색 안 내려는 그런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자식이 정부보다 못하다, 이 말 상당히 맞습니다. 자식보다 부모가 뭐랄까 받는 것은 오히려 정부에서 많이 받는 경우가 아주 질비합니다. 통계로도 나와 있잖아요. 부모가 정부에서 자식보다 더 많이 받아요. 대부분이, 대개는. 그러니까 자녀는 때 되면, 근데 올해도 보니까 뭐 기초연금은 1.2% 올라서 혼자만 있는 경우에 32만 얼마, 둘이 있는 경우에는 51만 얼마 하고 노인인구의 70%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자녀가 이렇게 못 주는 사람들 많아요. 한 사람으로 따지면 자녀가
그 기초연금보다 더 주는 경우가 아마 극히 드물 겁니다. 우리 집안도 처가 집안도 보면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탁탁 월마다 꽂히는, 그리고 연마다 이렇게 물가를 고려해서 인상해주는, 무려 이 경기 침체기에 5.1%던가요? 올려주는 정부가 얼마나 자식보다 낫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남인가 하는 생각, 내가 자식 농사를 헛농사를 지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자식이 남인가? 남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자식은 손님인가? 자식은 친구인가? 자식은 선물인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자식관을 가질 수 있겠죠. 자식이 남인가? 남보다 못하다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자식을 남으로 생각하면 좋은 점도 있어요. 불효해도 서운할 게 없잖아요. 그래, 자식도 딴 몸인데, 자식도 남인데 뭐 남보다 못하지 않은 거기에 만족해야지. 이 좀 서운하게 해도 서운할 게 없다니까요. 그 다음 도와줄 일 줄어들어. 그래, 자식도 남이야. 잘 되면 그만이고, 잘못되면 내 책임인데, 이게 이런 놈 농사가 어디가 있느냐. 자식 농사 참 힘든데 독립하면 만족한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 진짜 내 속내다. 이러면 자식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무한 지원을 안 할 거 아니냐고요. 과잉 지원을 안 할 거 아니냐고요. 그 다음에 걱정할 게 줄어들어요. 자식이 남이라고 해요. 자식이 남이면 무자식이 상팔자인데 무자식인 셈이잖아요. 그러면 팔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이 쉽지. 자식은 죽어도 못 잊죠. 잠이나 자야 잠깐 잊고 또 꿈에 나타나고 눈에 흙이나 들어와야 잊죠. 이게 참 현실이긴 한데, 자식이 남인가? 아니, 남보다 못한가? 남이라고 냉정하게 생각할 정도가 돼야 서로 바라지 않고 서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방송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